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시사 토크 명쾌한 주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제주 지역 이슈들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오늘 이 자리에 홍명한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모셨습니다. 예,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주말에 눈도 많이 오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거든요. 두 분은 별일 없으셨어요? 이거 뭐 날씨가 저희는 어디 돌아다니기도 좀 네. 불안하고 그래서 좀 방에 콕 하면서 집에서 설경을 집에서 지내셨군요. 지냈습니다. 장성철 위원장님 어떠셨습니까? 저는 뭐 가까운 지인분들하고 예, 남도 쪽으로 이렇게 여행을 다녔는데 그쪽에도 눈이 꽤 왔을 텐데. 꽤 왔고요. 예. 돌아오는 비행기가 또 안전하게 오후 비행기를 타서 예. 저희 비행기부터 뜨더라고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오는 데는 아주 지장이 없었습니다. 예. 하마터면 방송 출연 못 하실 뻔하셨네요. 예. 네,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4.3 2년 논쟁 불분납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번 교육과정 핵심은 학생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학습 요소를 삭제하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그동안 의무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제주 4.3 사건에 대한 교육이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모두 8종, 예외 없이 근현대사를 설명하면서 제주 4.3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5년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한국사 교과서의 서술 기준으로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이라는 소주제를 제시하고 8.15 광복과 제주 4.3 사건 등 6가지 학습 요소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런 내용이 삭제됩니다. 제주 4.3이 명시돼 평화, 상생 정신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정부에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국민사회에서는 제주 4.3 교육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실망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도와 교육청 등이 반발한 가운데 새 교육과정을 의결했습니다. 4.3을 성취기준 해설에라도 포함시켜달라는 제주도와 제주도 교육청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4.3이 성취기준에서 제외되면 관련 교육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사실상 의무사항이었던 4.3의 역사교과서 반영이 앞으로는 출판사나 집필진의 자율에 맡겨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 영상 보셨습니다만 그동안 교과서에는요. 학습 요소와 성취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서 4.3이 반드시 역사 수업 시간에 다뤄줘야 하는데 이번 그 교육부에 개정된 교육 과정에 따라서 이런 의무 사항은 삭제가 됐고요. 대신에 4.3을 편찬 준거, 교과서 편찬 준거에 포함시켜서 4.3이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제주도와 교육청 4.3 유족회는 4.3이 의무적으로 교과서에 반영되고 학생들의 수업에서 실제로 가르칠 수 있도록 꼭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런 그 건의사항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약하면요. 그동안 4.3 교육은 고등학교 한국사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가르쳐왔는데 앞으로는 출판사나 집필진의 자율에 맡겨지게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역 4.3을 이제는 뭐 가르쳐도 그만 말아도 그만 이렇게 지금 가버릴 게 아닌가. 우리 역사를 잊은 민족이 또 미래를 어떻게 뭡니까? 역사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이 과거를 지금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대로 그냥 이제 넘어갈 거 아닌가. 참 안타까운 좀 모습입니다. 저는. 네. 장성철 위원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김광동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얘기는 좀 이따가 나중에 얘기할 하지만 건데요. 어쨌든 그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제주 4.3을 의무적으로 기술하게 한 그런 내용을 권고안으로 한다고 해서 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부가 불필요한 그 논쟁을 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4.3 부분을 기술하는 걸 의무화하되 예. 그 내용에 대해서 네. 그 다른 시각들이 있다면 또 전반적인 어떤 다양한 시각들이 이 공존할 수 있는 또 합의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내용을 갖고 논쟁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4.3 자체가 이미 상당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다수의 국민들이 인정하는 그 집단 양민의 어떤 희생의 대표적 사건이 되고 화해와 상생의 어떤 모델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이걸 의무화하는 것을 굳이 권고안으로 바꾼 거는 좀 궁색하다 그런 판단이 들고요. 필요하다면 그 내용을 갖고 전문적인 논의를 통해서 지필진이나 교과서에서 그 기술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게 전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정부의 안은 어느 정도 이제 확정이 돼서 네. 앞으로 이제 출판사나 집필진들의 선택에 따르게 됐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그 출판사에 포함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그 부분이 권고안으로 됐다고 해서 넣어도 되고 말아도 되고 하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인식을 한다면 전 그 도민들의 공감대의 정면으로 부딪힐 것이고 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강력한 권고안 정도라도 예. 전 정부가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2020년까지는 이게 의무적으로 가르치도록 그 이제 의무 규정이었는데 이게 과연 지금의 그 정부 기조 이제 뭐 과거사 그 우리 진실화해 어떤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 보수 정권에서는 참 이게 좀 불편한 내용이어서 그런지 자꾸 이게 좀 안 하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데 과연 그 출판사나 그런 분들이 과연 이런 거를 담을 수 있을까? 뭐 담아도 그만 말아도 그만인데 예. 저는 상당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역사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게 과거로 거꾸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것이고 뭐 4.3에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참여하고 4.3인 진상규명을 위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했지만은 과연 지금의 이런 분위기들 이게 과연 저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좀 거꾸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일부 비판이 그럴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대통령께서 당선인 신분으로 4.3 국가 추념일에 공식적으로 참석을 해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추도사도 하셨고 예. 두 번째는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절차도 어쨌든 법률에 따라서 지금 시작이 됐죠. 진행이 되고 있고 과거로 되돌리는 일은 하지도 않겠지만 또 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예. 중요한 건 아까 그 불편한 내용이 있었지 않냐 한데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주도에 2020년에 추념사를 하실 때 그 제주 그 4.3에 대해서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열망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중앙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 돌아와 우리를 분열시켰습니다. 홍 의원님 그런 거를 듣고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모르지만 당시 희생된 제주 도민들이 통일정부 수립을 열망하다가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희생됐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 4.3 진상조사보고서에 보면 고건 국무총리가 4.3에 대한 성격이나 이런 것들은 역사의 평가에 맡기자 그랬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도민의 열망 이런 표현까지 쓰는 거에 대해서 제주도민들은 조용했어요. 저도 조용했어요. 잘못하면 이념 논쟁이 될까 봐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현재 우리 제주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것 자체를 뭐 보수 정권이 뭐 4.3을 폄하한다 이런 식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논의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님 짧게 정리해 주시죠. 이번에도 보면은 그 지금 자유민주주의냐 뭐 민주냐 이번에도 참 그런 걸 또 넣는 것 같고도 그
교육위원회에서 예. 교육위원회에서 논쟁이 있었던 걸로 예. 있고 뭐 퇴장까지 하셨다고 그래요. 예.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뭐 민주냐 자유민주냐 꼭 자유라고 해서 이게 마치 당시에도 이제 좌우 논쟁이라든지 이런 비극이 있었는데 자꾸 이걸 이념 논쟁으로 자꾸 이렇게 좀 유도하는 게 아니냐. 그 와중에서 우리가 많은 도민이 참 희생되고 학살된 이런 슬픈 역사를 또 자꾸 이게 좀 덧칠을 하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수십 년간 도민들을 빨갱이니 관첩이니 이렇게 지금까지 몰아오면서 우리 역사 그 진상을 지금까지 막아왔는데 알겠습니다. 저는 참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도민으로서 도민이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참 정말 좀 분통이 터집니다. 좀 너무 예. 뭐 홍 의원님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 뭐 여러 번 들었던 얘기고요. 너무 또 재밌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짧게 정리해 주시죠. 정권의 어떤 부침이 있을 때마다 이런 논쟁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논의로 전 들어가야 된다. 아까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도민의 열망이 이념의 덫으로 돌아와서 우리들을 분열시켰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과연 하는 것이 이게 4.3을 그러면 당시에 한 3만 명 이상 돌아가신 우리 제주도민들이 통일정부 수립 외치다가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인 논의를 해서 다수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4.3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일부 오영훈 도지사까지도 예전에 보면 4.3에 대한 정명을 하겠다 그러면서 민중항쟁이나 이런 쪽에 그 기울어진 알겠습니다. 듯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아니, 우리가 이게 보수 인사들이 역사 왜곡을 해서 이념적 논쟁을 불붙이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 4.3을 운동해 오셨던 분들이 특히 오영훈 도지사도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예. 이런 얘기를 공식적인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념 논쟁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옳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교과서 알겠습니다. 논쟁이 오더라도 제주 4.3에 대해서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이게 교육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백년지 대계의 문제인데 자꾸 정치인들의 발언을 엮을 의도는 없고요. 교육이라는 게 백년지 대계를 하는데 2년 만에 지금 이 교육 방식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자꾸 이래 착착착 해서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 그러니까 저는 교육부의 문제를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4.3의 그 사건 자체를 4.3의 내용을 알겠습니다. 교과서에 반드시 넣자 하는 거에서는 동의를 해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 그래서 중앙정부가 잘못한 게 맞고요. 그럼 동의해 주시면은 좀 우리 장국 위원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서 저 노력해요. 예, 같이, 최근에도 중앙당에 같이 아는 이렇게 분들한테도 하죠. 예. 이거는 어리석은 일이다. 정확하게 교과서에 대한 넣는 거를 왜 빼냐.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좀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면 그걸 공론화를 거쳐서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지금 제주 4.3과 관련된 교과서 내용에 보면요. 무장봉기라는 표현을 써요. 예. 저는 그게 동의가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장대들이 경찰에 공격했다고 하는 표현이 남로당 제주도당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네. 남로당 제주도당이 당시에 분명히 객관적 사실로 역사에 있는데도 알겠습니다. 교과서인 건 없어요. 이 얘기 왜 하다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저는 네. 왜 안 하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근거 있는 얘기를 해야지 약간의 비판적인 얘기를 나오면 이념적인 잣대로 계속 서로가 공격을 하는 거는 전 옳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4.3과 관련된 또 다른 이슈인데요. 최근에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발언을 했었는데 논란을 빚고 있는 김광동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 임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기 진실화해위원회 신임위원장에 김광동 상임위원을 임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부터 국민의힘 추천으로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해왔고 그전에는 자유민주연구학회장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진실화해위 업무의 연속성은 물론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발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은 앞서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무슨 과거사위원회나 특정
시민단체위원회 활동이라고 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위원회 정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것이 바로 소비에트 정부다. 역사 인식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을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폭동이자 무장투쟁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2기 진실화해위 참여 이후 인터뷰에서도 4.3의 국가폭력 성격은 수긍하지만 공산화 시도라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본질적으로 다 김일성과 박헌영이 대한민국을 마저 공산화시키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펼쳐진 겁니다. 다만 진압하는 과정이 과잉된 측면이 있고 김 위원장은 취임 소감에서 잘못된 부정의를 바로잡고 화해와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현재 4.3과 직접적으로 어떤 과거사위원회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아마 않을 텐데 어쨌든 과거사위원회라고 하면 정부 안에서 뭐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임명을 둘러싸고 최근에 민주당에서는 임명을 철회하라 뭐 이런 요구도 있었고요. 또 한 분이 있는데 4.3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김태훈 변호사라는 분이 또 위촉이 됐는데 이분도 과거에 4.3 사건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인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그 부분에 취임사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의 추념사 부분에서 4.3 사건에 대해서 발언한 부분 관련해서 반발했던 단체가 있습니다. 한반도 한변이라고 해서 약간 보수 성향의 변호사 모임인데 그쪽에 이제 회장을 맡으셨던 분이어서 이 부분도 역시 4.3 단체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잇따른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조금 이제 좀 참담하다고나 할까요? 어떻게 보면 이 김광동 위원장의 발언을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분은 우리 제주도민을 억울하게 우리 죽어간 우리 제주도민들을 이제 정신적으로 가해했던 이런 분인데 이 진실화해위원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좌우 이 양쪽의 입장이 조금 이렇게 어느 편에 좀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 위원회 어떤 그 자격 요건도 이 가해자라든지 또는 피해자라든지 또는 뭐 그 사람과 관계된 친인척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제의를 해서 좀 객관적으로 좀 보고 이것들을 화해를 시켜나가는 이러한 개념의 어떤 분들이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상처를 더 후비는 과거를 더 아프게 하는 이런 분들이 과연 과거의 어떤 과거사를 진상을 밝히고 진실과 화해를 해나갈 뿐인지 아니면 도리어 더 아픈 상처를 더 소금을 뿌린지 저는 참 우리 제주도의 도세가 약해서 이런지 어떤지 참으로 좀 참담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임명이 적절치 않다. 적절치 않죠. 예.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말과 행동이 같다면은 이러한 분을 꼭 해서 이렇게 논란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는가? 우리 장성철 위원장께서 한번 잘 좀 이런 분들은 좀 스스로 좀 정리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과거사 예를 들면 우리 제주 지역이 아닌 전남, 경북 다른 육지 지역에도 그 해방 전후의 좌우의 대립에 의해서 국군과 경찰에 의해서 또 어떤 쪽에서는 적대 세력에 의해서 빨치산이나 인공차에서 인민군이죠. 이 양쪽에 의해서 희생된 국민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저는 이런 김광동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공인이 되실 위치에 있는 분들의 초점은 어디에 가야 되냐면 그 이념적인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가급적 안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건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든 적대 세력에 의해서든 희생된 양민들 이분들의 희생을 제대로 보살피고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이러려면 군경에 의해서 희생된 분들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사와 피해 배상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빨치산이나 인민군, 적대 세력에 의해서 희생된 분들도 국가가 이를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피해 조사나 배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전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과거사위원회가 굴러가야 되는데
과거의 역사에 대한 이념적 성격이 너는 좌냐, 너는 우냐 이거에 따라서 이 용어들이 서로 달라져 버리니까 이런 문제 생기는 건데 전 김광동 위원장이 그 위원장이 되고 나서 하시는 일들이 이념적인 어떤 논란을 이렇게 자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나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또 정부에서든 또 적대 세력에 의해서든 그 희생된 양민들의 권익, 그분들의 명예, 그분들에 대한 피해 보상 이런 거에 대한 철저한 역할을 해주는 쪽으로 맞춰야 돼야 된다고 하고 그런 역할에 벗어나는 일을 하는 거는 전 과거사위원회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과거사위원회에서 적대 세력에 의해서 희생된 분도 군경에 의한 희생된 분들로 해서 둔갑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랬냐 하면 군경에 의해서 희생된 분들은 국가 공권력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배보상금을 줬거든요. 근데 적대 세력에 의해서 희생된 분들은 그건 국가가 한 게 아니다. 그래서 피해 배보상을 안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군경에 희생됐다라고 거짓 신고를 한 경우들 꽤 나왔다니까요. 제주에서요? 다른 지역에서요. 다른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사도 반드시 그 초점을 그러니까 양민들이 희생된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것이 그 군경에 의해서든 적대 세력에 의해서든 후자의 경우에는 정부가 양민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반드시 진다고 하는 그 국가의 어떤 기본 역할에 초점을 맞춰서 접근을 하면 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인사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적절한 저는 인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니까 이게 김광동 위원장이 이념적인 그런 잣대로만 계속해서 접근을 한다면 전 나중에 도중 하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전에 과거사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많은 과거사 전문가들도요. 본인들이 썼던 논문을 보면 해방 공간에서 좌편향적인 그런 역사 연구를 자기의 전문 지식 영역에서 해본 분들이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그 당시에 활동했던 분들도 그 과거사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다 부정할 수 있느냐? 전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학자라고 하는 거는 양심의 자유가 있고 학문의 사상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자유를 갖고 들어가신 분의 활동, 그러니까 과거사위의 활동이 과거사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냐 마냐 이거를 놓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저는 김광동 위원장도 향후 활동하시고 지켜봐야 된다. 그 보면서 그 이념 논쟁을 계속 불러일으킨다면 그건 국민적 저항에 대한 부딪힐 것이다. 오히려 과거사위의 가장 기본적인 집단 양민 희생된 그런 국민들의 인권을 다시 찾아내고 배보상을 해내고 그런 방향으로 전 업무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